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C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지상이 나왔죠.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외부 데이터를 원본으로 해서 게임대여.csv라는 이 파일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근데 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CSV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서 우리 표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게 떠요. 그래서 우리가 XX 파일을 이제 불러올 때는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외부 데이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주지만 지금처럼 CSV라는 이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삽입의 피벗 테이블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이제 원본으로 사용하겠다. 요걸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해당 파일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연결 선택이라는 거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좌측 하단에 더 찾아보기요.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우리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갔고요. 아래쪽에 쭉쭉 내려가서 길버 커먼 1급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고요.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쭉쭉쭉 뜨는데 이 중에서 문제에서 게임대여.csv라는 요 파일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게임대여.csv 요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요 파일 선택해주고 이제 열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텍스트 마법사 하고 이렇게 이제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원본 데이터는 뭘로 분리가 돼 있다? 쉼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첫 행에 머리글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원본 데이터의 파일 유형을 이제 선택해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쉼표로 분리돼 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된 거 맞죠? 그리고 첫 행에 이제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해서 구분기호로 분리가 돼 있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이 표시돼 있다. 요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쉼표로 분리돼 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탭에 체크 표시가 된 거는 체크를 해제해주고 우리가 쉼표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체크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 미리 보기에 이렇게 이제 쉼표가 들어가 있던 그 위치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칸이 생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각 열을 이제 선택해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근데 문제 봤을 때 제품명하고 등급하고 단가하고 수량 요 4개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데이터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제품명, 등급, 단가, 수량하고 요 4개 열만 있죠. 요 4개 열만 가지고 와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열 가져오지 않음 그런 거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4개 열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다시 떴죠. 그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거 이곳 있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렇게 떴는데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이 이제 제시가 된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값이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 왼쪽에 보니까 이제 제품명이 쭉쭉쭉 써져 있어요. 이 제품명은 이제 행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될 거고, 그 위에 값 위에 보게 되면 수량하고 단가의 이제 합계래요. 합계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됐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열이 사용이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제 등급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이제 필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가 하나 있고요. 행이 하나 있고 값이 이제 두 개 사용된 거예요. 열은 없고 그렇게요. 그때 이제 이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열이 없으니까 그냥 행이 시작하는 거 A의 3번 셀이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는 그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서를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A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피벗 탭을 만들기 이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우리가 각각 필드를 전부 다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등급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필터에 있었죠. 그래서 등급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에 갖다 놔주고, 그 다음에 제품명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행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으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시그마 값에다가 수량하고 단가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량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단가라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수량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해라?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위쪽에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디자인으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찍어서 우리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이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상 보니까 값 영역에 수량하고 단가가 있죠. 수량하고 단가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필드의 이제 합계를 열 합계 비율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수량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 표시 형식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열 합계 비율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값 표시 형식에 우리 열 합계 비율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단가도 해줘야죠. 해서 단가가 들어있는 셀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열 합계 비율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대요. 그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걸 이제 지정을 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요 피벗 테이블 옵션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맨 위에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거 체크 표시요. 그리고 지금 이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오류 값이 있을 때 어떤 걸로 표시해 달라, 빈 셀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 달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설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이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 창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그냥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제품명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뒤에 보니까 등급 필드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급이라는 거를 우리가 필터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등급에 보니까 올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18세 이상만 나타나게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러면 올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앞에 더하기 기호가 붙었죠. 이 더하기 기호 이제 한번 또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더하기 기호를 딱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쫙 뜹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8세 이상 요거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18세 이상의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에서 제시된 그 피벗 테이블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해서 필터는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행은 맞게 설정이 돼서 결과값이 똑같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값들은 정상적으로 다 똑같이 이런 제목들도 똑같이 이제 나왔는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 왔더니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래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뒤에 우리 10번에서 H의 14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D의 10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H의 14번이다. 그럼 지금 이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면적과 필기의 반영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중평균이 여기 계산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여기 면접 점수다, 필기 점수다, 시기 점수다 하고 이렇게 점수가 쭉쭉쭉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것들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놓은 게 아니라 면접은 그때 반영 비율이 20%고요. 필기는 40% 그리고 실기는 이제 40%래요. 그렇게 이제 면접이다, 필기다, 실기다 해서 반영 비율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 그 비율에 맞게 이제 계산된 그 가중 평균이 7.8이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면접의 반영 비율이 50%로 40%, 30%, 20%, 10%로 변할 때 그리고 필기의 이제 반영 비율이 10%, 20%, 30%, 40%, 50%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이 가중 평균이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곳인데 이곳에는 이 가중 평균을 계산하는 그 식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 가중평균의 가중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식을 먼저 이곳에다가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이곳에다가 우리가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중평균은 지금 여기서 계산이 돼 있으니까 이 셀 우리 C의 6번 셀을 찍어 보게 되면 우리 수식 입력줄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다. 그렇게 계산식 수식이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식 입력줄에서 이 수식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요. 그 상태로 우리가 요 셀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건데 이 셀을 내가 찍어버리면 지금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으면 지금처럼 그 식이 없어진다고요. 없어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C 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ESC 키를 한번 꼭 눌러줘야죠. 누르고 나서 우리가 C의 9번 셀을 찍게 되면 이렇게 이제 C의 9번 셀이 선택이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V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썼던 그 수식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식을 복사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 싹 다 이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요. 이 예측에서 가상 분석이요. 가상 분석에 들어가면 이제 맨 밑에 데이터 표라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표하고 행 입력 셀이다, 열 입력 셀이다 요거 이제 찍을 수 있게 나타나죠. 지금 우리는 결과값을 지금 이곳에다가 쭉쭉쭉 볼 건데 그때 이제 행 방향으로 필기 그 점수의 반영 비율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열 방향으로는 우리 면접 점수의 우리 반영 비율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해서 행과 열을 둘 다 이제 이용할 거라 행 입력셀이다, 열 입력셀이다 둘 다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행 입력셀이요. 행 입력셀에는 우리가 지금 결과값을 이곳에다 볼 건데 그때 행 방향으로 필기 점수의 반영 비율이 써져 있죠.
그때 내가 여기다가 이제 복사했던 그 수식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복사해서 가지고 온 거고, 이 수식에서는 원래 필기 점수의 반영 비율 이 40%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행 입력셀에다가 여기다 이제 40%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 입력셀이요. 열 입력셀에는 열 방향으로는 지금 면접 점수의 반영 비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복사한 그 수식은 지금 이곳에서 복사를 해온 거고, 여기서는 이 수식에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수식에서는 우리 면접의 반영 비율로 얘를 이제 이용했었죠. 해서 열 입력셀에다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이거였는데 지금 면접이 반영 비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할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F6번을 찍어준 거고요. 그리고 원래 내가 여기다 계산했던 그 수식에서는 필기 시험 점수의 반영 비율을 40% 얘를 이용했었는데 요 40%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이제 가중 평균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결과값을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 입력셀, 열 입력셀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데이터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조건부 서식이라는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DA10에서 우리 H14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서 우리 9 이상인 그 데이터에다가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 그때 규칙 유형은 다음을 이제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요걸 이제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의 서식을 변경시킬 거니까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해서 홈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서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해서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 규칙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 그때 규칙 유형이요. 규칙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죠. 요게 지금 요 위치에 있으니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킬 거예요. 우리가 9 이상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셀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해당 범위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는 그 기호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9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셀값이 9 이상인 그 셀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변경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서식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여기서는 채우기 색을 이제 표준색 주황 요게 이제 적용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채우기란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황색 요 색깔이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표준색 주황이다 요렇게 안 나오고 다른 색깔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내가 색깔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놔도 그 색깔의 이름이 뜨지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 제시된 그 색깔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우리가 여기 무늬색이라고 있죠. 여기 자동으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하면 색상표가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색상표에서는 내가 색깔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그 색깔의 이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표시가 되니까 이곳에서 그 색깔이 어디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당하는 그 색깔의 위치를 확인했으면 그 색깔이랑 똑같은 그 위치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색상표랑 그 위치 값이 다 똑같다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황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주황을 찍고 그리고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설정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9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처럼 채우기 색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 문제에서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지만 우리 조건부 서식이나 이제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되고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에도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풀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데이터 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 표 기능 이용하는 거 이거 연습을 안 하시면 시험장에 갔을 때 데이터 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행입력설에다 뭘 찍어야 되는지 열입력설에다 뭘 찍어야 되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데이터 표 같은 경우는 뭐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해도 어렵게 낼 게 없어요. 뭐 특별한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쉽잖아요. 근데 연습 안 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다 풀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에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다가 이제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